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라고 하면 뭐 특정 그 지역이나 또는 특정 대학에 국한될 수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주로 그 대학들의 얘기이고요. 또 그와 관련되는 다른 얘기들도 일부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차례를 좀 살펴보면 지구국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구국은 과연 어떤 대학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발표한 정시모집 요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요. 지원을 해야 합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구국에 잘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입시 결과, 그리고 금년도에 나와 있는 요강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배치 점수 있죠. 정시 모집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학과에 몇 점이면 갈 수 있을까? 배치 점수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을 좀 잘 해서 합격하기 위한 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거국. 자, 보시는 대로요. 지거국은 여기 보이는 이제 10개 대학을 지거국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을 좀 찾아봤더니, 이거는 아마 국가거점 국립대학교라고 해야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10개 대학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거점 지역의 국립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대학들의 협의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10개 대학이 모인 협의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맨 아래 보시면 왼쪽 아래 월간 중앙이라는 이제 잡지 책이죠. 책에서 지난 2020년에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거점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 인재 육성, 국가 균형 발전 토대되는 거점 국립대학. 뭐 이런 제목으로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런 10개 대학의 대학 로고죠. 로고가 이제 실린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거점 국립대학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지도가 있고요. 또 이들 대학이 지역이나 또는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이제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대학에 지원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울에서 지역으로 지원하기는 물론 가능합니다만 쉽지는 않고요. 근데 그 반대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반드시 이제 한 곳 정도는 염두에 두거나 이제 꼭 지원해서 어떻든 합격을 손에 쥐거나 뭐 이런 경우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인서울로 지원을 하자 뭐 이런 계획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요. 그 10개 말씀드렸던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죠. 그냥 이제 지거국이라고 이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이제 지거국은 보시는 대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학교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학 안에 보면 캠퍼스가 그 대학의 원래 본 캠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캠퍼스 이외에도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시나 또는 일부 이제 지역에 자리매김하는 캠퍼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렇죠? 네, 또 보시면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보시면 메인 캠퍼스라고 하는 본 캠퍼스 이외에도 다른 캠퍼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지역별로. 근데 보니까 주로 이제 원래 그 대도시 원래 있던 그 캠퍼스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지역의 이제 균형 발전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대학의 통합, 그죠? 전문대학과의 통합, 합병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캠퍼스들이 많이 이제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대학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거국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메인 본 캠퍼스가 있는 쪽을 많이 얘기한다 볼 수 있고요. 이제 특화된 대학들도 학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대 또는 약대 또는 수의대 또는 뭐 IT 정보대 첨단대 뭐 이런 정도는 캠퍼스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거국에 가려고 할까요? 지거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거국이잖아요. 그쪽 지역에서는 이 대학이 최고예요, 최고. 그죠? 이 지역에서는 그 대학이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로 우리가 뭐 서울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이 지거국이 최고의 대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설학과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백화점식이라고 소위 말하는 대로 학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와 함께 취업과 관련되는 커리큘럼도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요.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뭐 할 것 없이 또는 지역 공무원에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취업과 관련되는 좀 뭐 메리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사라든지 또는 공단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대로 한전 또는 뭐 발전소 등등의 굉장히 많은 공기업 관련되는 쪽도 진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할당제가 있어서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보시면 착한 등록금, 착한 주거 비용이 있죠. 네, 등록금이 일반 사립대학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 비용 또한 인서울에 비해서는 지역 단위 물론 비싼 데 있죠. 하지만 주거 비용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직어국의 입결이 있죠. 입시 결과는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내용이 수험생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자세한 내용들을 정보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입시 결과들을 직어국들은 정말 일반 사립계 뭐 몇 대학을 제외한 그 모든 대학들은 아닙니다만 입결이 완벽하거나 또는 거의 그냥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물음표가 많이 찍히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어국은 입결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믿을 만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맨 아래 보시면은 그 지역 안에서의 학교 활동이라든지 또는 체험 활동 등을 좀 잘 할 수 있어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 안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 직어국은 맹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취업에 있어서는 요즘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10개 대학은 아니지만 국립대학이라고 일컫는 대학들이 여기 보시는 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제가 정리를 하진 않았고요. 이게 이제 가나다 순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시 모집에 어느 대학을 갈까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고민을 어떤 특정 대학에 뭐 지거국의 큰 대학들, 메인 대학, 종합대학이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대학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 지고국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느냐를 정리한 게 정시 모집 요강이잖아요. 근데 정시 모집 요강은 대학별로 뭐 적게는 한 50페이지 또 많게는 한 100페이지까지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근데 모집 요강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근데 모집 요강은 우리 대학이 금년도 2024학년도의 정시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물론 이제 입결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금년에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일정들을 전형 일정들을 비롯해서 모집 단위별 뭐 전형 모집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전형 방법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겠다. 또 일부 학생부는 또 어떻게 반영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또 뭐 혜택을 주겠다라든지 또 학교의 시설들은 또 어떻게 돼 있다든지 또 복수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금년도에 정시 모집과 관련되는 전형 방법, 전형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난해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 금년 정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시 모집은 뭐로 선발하냐면 대부분 다, 수능 100%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반영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온 대학은 강원대학인데요. 이 강원대는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에 모집 전형의 변경 사항들도 잘 정리를 해놨고 내용들이 좀 충실한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서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정시 모집에서 이 952명을 선발하잖아요. 952명을 선발하는데 가군 얼마, 또 나군 얼마 이렇게 일반 전형이 있고요. 또 지역 인재 전형이 지난해는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자, 금년에 와서 보면 뒤에도 잠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수능 일반 전형이 있죠. 그리고 네, 지역 인재 전형은 없어졌어요. 그죠? 여기 지역 인재 전형이 있던 곳은 금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원을 보시면 전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952명에서 805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죠. 전체 가군도 한 40명 줄고
나군도 보니까 일반 전형에 한 40명 정도 준 인원이에요. 자, 삼척 도계 이렇게 이제 포함됐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이게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한 내용들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간호학과가 작년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이렇게 모집 단위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금년에 이거를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하나로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달라진 면 말씀드린 거고요. 맨 아래 보시면은 지난해 학과 통합 및 명칭이 변경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용 메카트로닉스는 이 공학부였다가 학과로 바뀌어졌고요. 물리학과는 반도체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만 이 모집 단위가 이렇게 통합된 거는 좀 의미가 있고 또는 분리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이제 이름만 바뀌어진 것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원대는 어떻든 지역 인재 전형은 금년도에 이제 정시 모집의 수능 전형으로서는 폐지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춘천 캠퍼스 안에서 보면 이 모집 단위별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해서 탐구와 또는 수학에 있어서의 과목들을 지정하거나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가산점을 주는 대학 이런 것들이 학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해하고 달라졌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면 모집 요강에서 변경사항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의 모집 요강을 얘기를 하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로 모집하는데 이 강원대학에서는 영역별로 보면 국어 150, 수학 100, 영어 150, 탐구 두 과목 100점 이렇게 해서 도합 몇 점입니까? 네, 150, 150 하면 300점이죠. 400점, 500점 만점의 점수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별로 어떻든 간에 반영 점수가 500점 만점으로 동일하지만 국어가 여기는 반영 비중이 높죠. 인문에서는. 자연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죠. 달라지는 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고 또 여기는 자연계는 과탐도 반영 비중이 높네요. 인문은 영어 반영 비중이 높고. 그래서 영역별로 모집 단위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이 정시 모집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강원대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사회탐구의 가산점을 10%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에 이런 대학이 사실 잘 없죠. 인문계열에 사회탐구를 본 학생들에게 가산점 10%를 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과학탐구를 보고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더 점수가 감점이 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공학계열 유형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미적 기하에 또는 과탐에 각각 가산점을 10%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공학계열 유형 2 보면 미적분 기하에만 가산점을 10% 하고요. 여기는 어때요? 과학탐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수학에만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만 선택 과목 지정을 하느냐 또는 과학하고 수학을 또 동시에 지적하느냐 이런 게 따라서 가산점의 범위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원대 봤는데 이제 경북대 한번 볼까요? 경북대도 보면 변경사항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변경사항 보시면 생명과학부가 생명공학으로 바뀌었네요. 생명과학부 전공 안에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 생물학 전공이 생물학과로 바뀌었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단순 명칭만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신소재공학부가 금속재료공학과나 신소재공학과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요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가 농업토목공학과하고 스마트생물산업기형으로 바뀌었죠. 요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갈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신소재 화학공학부도 나노 신소재 공학하고 에너지 화학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 분리가 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네, 통합이 되거나 이런 학과들은 조금 더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대학 명칭 모집 단위 변경해서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여기까지 해서 모집 단위가 변경됐다라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명칭 변경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는 경쟁률과 합격선에 영향력이 없어요. 분리가 됐다. 분리가 되면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경쟁률이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합격선이 상승해요. 요게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신설된 학과들은요. 경쟁률과 합격선이 모두 동반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작정을 하고 신설된 학과일 수도 있고 또는 대학에서 이 학과를 띄우겠다라고 신설된 학과일 수 있거든요. 이런 학과들은 합격선이나 경쟁률이 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 동향이나 정책,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은 신설학과들은 좀 예의주시한데 금년에 보면 이제 첨단학과 관련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좀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첨단학과들, 네, 첨단학과 이런 학과들이 금년에 경쟁률이라든지 또는 네, 합격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잡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어쨌거나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경북대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 대학도 수능 100%로 선발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하고 이제 조금 더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인서울에서 지역에 있는 강원대냐 또는 뭐 경북대냐 부산대냐 아니면 전남대냐 전북대냐 뭐 충남대냐 충북대냐 이렇게 이제 인서울에 있으면서 인서울 대학을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찾을 때는 유분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지거국을 한 군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인서울로 대학들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거국의 대학을 지방에서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나는 인서울이 집이야, 수도권이 집인데 지거국에 있는 대학들을 고를 거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는 영어 등급에 어떻게 환산되는지 또 가산점 어떻게 주는지를 실제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강 중에서 수능 반영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국어 이제 인문계열의 경북대는 국어를 1.5배 하잖아요. 국어의 반영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자연계열은 어디예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죠. 수학이 300점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1.5배 돼서 수학이 반영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여기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북대도 보니까 수능과 관련해서 응시 유형들이 뭐 수학이냐 또는 과탐에서 선택이냐가 다 나눠져 있긴 하죠. 그래서 어떤 과목들은 지정해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수학이라든지 또는 탐구에서 지정을 잘 안 하는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주로 수학,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고 과탐을 봐야 되는, 그죠? 요런 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정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수학, 과탐만 지정을 했네요. 여기는 탐구하고 수학이니까 지정을 다 안 하는. 그래서 가산점 부여를 안 하는 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북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이제 강원대도 마찬가지고 뒤로 나오는 대학들 중에서 만약에 과탐 선택이 아니거나 미적이나 기하 선택이 아닌 학생들이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사탐 본 학생이라든지 또는 확통 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주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가산점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사탐 본 학생들이나 또는 확통 본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느냐? 모르죠.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죠?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봐야 한다. 경상국립대학입니다. 그죠? 경상국립대학은 보시면, 이 대학도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아마 칭찬해줘야 될 대학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합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큰 대학인데, 보시면, 여기도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왼쪽에 지난해 보시면 2023학년도에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이렇게 나눠서 뽑았어요. 그죠? 모집 단위를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뽑았는데 이게 금년에 통합됐습니다. 학과 통합돼서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해서 102명을 뽑겠다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도 학과들도 보시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바뀌어된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통합되거나 또는 분리되거나 이런 학과들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쭉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자, 학과가 통합됐다. 그죠? 학과가 통합됐다. 그런 경우에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 이러냐면 43명으로 뽑거나 59명으로 뽑을 때보다 덩치가 102명으로 커지게 되면은 일단 학생을 계속 채워서 102명이 들어와야 1대1이 되잖아요. 저기는 43명만 들어오고 59명만 들어와도 1대1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인원이 많아지면 학생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당연히 낮아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43명 선발할 때보다 102명을 선발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 뭐 70% 커트라인, 80% 커트라인도 마찬가지고 그 커트라인 선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두 개로 나눠서 뽑을 때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뽑게 되면 합격선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년에도 그렇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좀 예주시를 해서 살펴보고 과감히 한번 도전 지원해보겠다라는 대학으로 좀 학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명칭만 변경된 거는 경쟁률과 합격선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경상국립대학은 또 한 가지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서 모집 인원이 바뀌어진 것들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보니까 신설되는 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5명, 수산 여기 신설된 학과 제가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죠. 네, 경쟁률과 합격선이 다 올라갈 수 있다. 아무튼 처음 생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어요. 그죠? 보면 10명 줄고 14명 줄고 그 다음에 아동가족도 4명 줄었네요. 식품영양은 무려 16명이나 줄였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어떻게 될까요? 네, 경쟁률과 합격선이 둘 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난해 입결을 보시는 것보다는 경쟁률과 커트라인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보니까 이 대학은 늘어난 학과는 많지 않네요. 환경산림과학부가 지난해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지난해 경쟁률과 합격선에 비해 등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국립대 보고. 그 다음 신설은 어떻든 간에 동반, 경쟁률과 합격선이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경상국립대는 수능 100%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죠. 근데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이나 자연이나 간에 크게 영역별로 편차가 이제 특정 영역에 가산을 많이 주는 또는 뭐 비중을 많이 두는 뭐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 밑에 보시는 대로 반영 선택 과목별로 반영 비중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가산점을 이제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의예, 수의의 약학, 미적분 또는 기하 요구 응시한테 10% 가산 주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 대학은 보면 원래 서울대를 제외하고 이제 이번에 한양대도 과탐 2 과목에 대해 가산을 없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 2 과목에 대한 가산을 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이 대학은 과탐의 1, 2 또는 과탐 2 과목을 2개 보는 학생들에게 10% 또는 가산점을 주는 거죠. 또는 2 과목을 응시하는데 또 가산점을 주는 거. 어쨌거나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이 지금 경상국립대학이 직업국에 서울대 빼고는 지금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요, 2 과목의 그 변별력이 굉장히 뛰어난 과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투 뭐 이런 과목에 화투를 봐서 내가 점수가 괜찮다라는 학생들은 대박이죠. 그죠?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점수가 높아지고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산대 한번 가볼까요? 부산대는 보니까 모집 단위가 바뀌어진 것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전기공학하고 전자공학이 합해져서 전기전자공학부라고 모집 단위를 놓고 이 안에 전공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개로 나눠져 있고요. 학과가 분리된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과 분리된 거는 합격선하고 경쟁률과 합격선이 동반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융합부가 이제 건축, 건축공, 그 다음 도시공, 사회기반 시스템공. 이거 이전 토목공학 전공이 이름만 좀 바뀌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모집 단위가 분리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대학들은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학과들은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유사하게 응시 영역에 따라서 지금 선택 과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선택 과목을 지정한 데가 있고 지정하지 않는 데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대 역시 뭐예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이 대학도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인문이나 자연이나 보시면 사실 영역별로의 선택의 그 비중 자체는 그지 크지 않죠. 보면 국어에 30% 반영인데 수학 역시 이제 자연계에 30% 반영이니까 영역별로 반영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뭐 이 대학의 특징 아닌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인데요. 서울대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서울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기도 하시고 또 이제 막 준비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서울대는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우리 시간에는. 근데 어쨌거나 서울대 가장 큰 특징은
정시 모집의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거죠. 지역균형이라고 그래서 교과평가를 40% 반영하고 일반 전형에서도 1단계 수능을 뽑아놓고 2단계 교과평가에서도 20으로 반영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년도의 특징은 또 뭐냐면 이 아래 보시는 대로 과탐을 원래 서울대는 2과목을 하나하나 또는 2개를 반드시 봐야만이 응시를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1+1, 그러니까 과탐에서 과탐 1을 보고 또 과탐 1을 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조정 점수가 없고요. 2를 한 과목 보면 조정 점수 3점을 주고 2를 2과목을 보면 조정 점수를 얼마를 줘요? 5점을 주는 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거거든요. 자,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탐 2과목에 지금 특정 과목의 표준 점수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 서울대는 또 변표를 안 쓰죠. 탐구 영역에 변환 표준 점수를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과목에 의해서 당락이 갈라지는 그런 해가 금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강만 살펴보려고 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네요. 자, 전남대 보시면은 전남대는 이것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에 비해서 학과들이 좀 개편돼서 모집 단위가 바뀐 거 정리를 해놨죠. 여기는 보시면 전자공학하고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어떻게 돼요? 통합이 돼서 전자컴퓨터공학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공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모집할 때는 전자컴퓨터공학부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통합되면 어때요? 예, 여유가 있죠. 모집 인원도 많아지고 또 합격선도 내려간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오래됐네요. 대학에서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과대 신방이잖아요. 신문방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름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이름들을 최근에 이전에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이 대학에서도 지금 첨단 과학 분야 쪽도 마찬가지고 등등 해서 보시면 이런 모집 단위에서는 모집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인원이 많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낮아지고 합격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난해 컷하고 금년 컷하고 두 개를 단적으로 비교를 일단 해 보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2배잖아요. 그러면 합격선에서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남대는 보니까 또 군을 변경한 모집 단위도 있어요. 가군에서 다군, 나군에서 다군, 또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꾼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군을 바꾸면은 이 대학에 지원하려고 한 학생들은 뭘 좀 유념해야 되느냐 살펴보시면 자, 모집군을 변경하게 되면 가나군에서 다군으로 모집군을 대학에서 바꿨어요. 그러면 경쟁률 및 합격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가나군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에 비해서 다군에서 뽑는 모집 인원이 적거든요. 매우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과 또 합격선 자체는 경쟁률에 따라서 동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합격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다군에서 가나군으로 모집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면 경쟁률 및 합격선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갈 수도 있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 금년에 어떻게 모집 단위가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경쟁률 및 합격선이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크지 않다. 그죠? 미미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 갈 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나다군을 다 분할하는 모집 이렇게 대학들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물론 이제 학과를 쪼갤 수는 없지만 특정 학과는 가군, 특정 학과는 나군, 특정 학과는 다군 이렇게 뽑을 때 보면 주력군이 있어요. 가군에서 굉장히 많이 뽑는데 나군에서 모집 단위 한 2개 정도만 뽑는다든지 반대로 나군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근데 가군에서 모집 단위 한 2개 정도 뽑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 쪽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적은 쪽에 경쟁 대학이나 경쟁 학과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나중에 가군, 나군, 다군 지원 전략을 짜두시고 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까를 좀 견줄 때, 가늠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전남대 역시 이제 수능으로 뽑죠. 수능 100%인데 보시면, 다른 것은 거의 유사한데, 요 보시면 영역별로 보면 좀 특징이 나타나죠. 요 국어의 반영 비중이 인문, 자연 다 마찬가지, 인문이나 또는 자연계 일부 학과이겠죠. 예, 국어는 40%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수학도 적진 않습니다. 30%. 근데 자연계열 학과를 보시면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이 몇 %예요? 예, 40%.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어는 가산으로만 들어가요. 가산. 근데 이 가산으로 들어가는 영어 점수도 뒤에서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만 영역별로 그 등급별로 점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전북대로 왔습니다. 전북대를 보시면 여전히 수능 100%인데, 자, 지역의 의대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시대도 굉장히 이제 선발 인원이 많았고요. 정시에서도 의학학 쪽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인서울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의대라든지 또는 수의대 또는 치대 약학 이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게 전북대는 이 의회 모집군이 가에서 나로 바뀌었죠. 그죠? 이 나로 바뀐 건 좀 대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가려고 있는 학생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면 전북대 의대가 눈에 들어왔는데 입시군이 바뀌면 원래 내가 가군에서 가려고 했던 지난해 입결 보면서 봤던 의대 순서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영역별로는 비슷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남대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자연계열에서 수학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수학의 반영 비중이 40%이고요. 반대로 인문에서는 국어의 반영 비중이 40%. 두 개가 높다는 볼 수 있고요. 여기 대박이네요. 수학교육하고 수학은 수학 반영 비중이 50%나 돼요. 절반입니다. 결국에는 특정 모집 단위에 따라서 내가 영역별로 성적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가 영향력이 크게 변수로 나타날 수 있는 대학이 전남대 마찬가지로 전북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 보시는 선택 과목별로 학과 선택은 아마 다른 대학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주대로 왔습니다. 자, 제주대는 보면, 작년에 나군, 다군 이렇게 했던 모집 단위의 입시군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나가 다로 가고, 다가 나로 가고. 그 다음에, 수학에 이제 가산점이 없었는데,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금년에, 새로 바뀌어진 거네요. 근데 이제 아시지만 제주대는요, 물론 이제 인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제주로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도 없지 않겠죠? 맞습니다. 꽤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 지역 안에 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집군의 변화 또는 어떤 입시 요강의 변화, 지난해 대비해서 변화가 크게 어떻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수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도 그게 지원하려면 그 학생들의 변화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는 필요하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도 선택 과목별로 선택자는 크게 다르지 않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산점을 적용하는 게 한국사에 있고, 여기 대학은 이 가산점을 적용 한국사보다도 이 활용 지표가 100분위 반영한다. 강원대와 함께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게 다른 대학들은 전부 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제주대는 100분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중에서 어느 활용 지표를 쓰면 더 유리한가 이런 걸 살펴볼 때 100분위가 더 유리한지 아닌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대로 왔습니다. 충남대 역시 수능 100%인데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또 다르네요. 인문계열에 보면 국어의 반영 비중이 45%예요. 오, 대박. 그죠? 자연계로 보면 수학의 반영 비중이 45%. 오, 대박. 그죠? 여기는 앞에서 봤던 대학들에서도 전남대, 전북대도 인문에서는 국어, 자연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대학이 최고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계열별로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인문은 국어 성적이 우수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크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가군하고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의 인원들을 대거 수시로 이동시키면서 인원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하고 합격선이 어떻게 돼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모집 인원이 낮아지면 경쟁률과 합격선은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용과 에너지공, 첨단 관련된 학과들 새로 생긴 거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북대로 왔습니다. 충북대 모집 요강 보시면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학과에 속한, 대학에서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요강만으로. 자, 신설학과는 바이오 헬스하고 반도체 공학부 두 개의 학과가, 이게 새로 생겼는데, 이 반도체 공학부가 보시면은, 기존의 전자공학부가 전자공학과하고 반도체 공학부, 요렇게 이제 나눠지는 꼴이라서, 이게 신설인데 아마 분리 신설해서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바이오 헬스 학부하고 반도체 공학부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신설된 대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 경쟁률하고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중을 보니까, 이거는 앞에서 봐왔던 대학들하고 조금 다르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영역별로 거의, 대동소이하죠. 네, 30에서 29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에 따른 선택, 모집 단위별로 선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대학 많네요. 제국의 대학 10개 대학 정리했는데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자, 정시 모집 요강을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지금 보시면 강원대에서부터, 10개 대학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능과 관련되는 전형 방법 반영 비율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안에서 내가 강원대에 일자 지원을 하고 인서울로 들어오는 경우는 강원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거국으로 가자라고 분산돼서 갈 때는, 지역을 원할 때는 반드시 조금 봐야 됩니다. 한 개 모집군에 지역 선택을 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이 지거국에서 내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또는 영어 등급이라든지 또는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어서 한 번 더 정리를 간단하게만 하면, 자, 강원대는 가군, 나군, 지거국도 보면 군별로 굉장히 이제 분할하는 게 많죠. 가군, 나군 분할 또는 뭐 주로 가나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가나나 가나 다군으로 분할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인서울을 가군에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군은 지거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거국에서 나군이 있는 대학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대학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거국들은 전부가 다 인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뭐 가군이든 나군이든 뭐 군을 바꿀 경우에 다른 군에서의 선택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분할 모집을 대부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도와 함께 이제 100분이 반영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역별 별로 없네요. 대신에 사탐의 10% 아까 반영한다고 그랬죠. 인문계열의 사회탐구응시자한테 가산을 주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오히려 과탐 선택, 물론 지원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과탐 선택자나 또는 자연계열 학생들, 과탐 선택자는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경상국립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뭐 영역별 영역별 반영 비율의 편차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다. 그죠? 이렇게 과탐2에 말씀드렸고요. 경북대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한 가지 특징은 이 대학은 이제, 유명한 학과죠. 모바일공학과는, 원래 정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데, 여기는 수학하고 과학에 합산해서 3등급이 수능 최저로 설정되어 있는 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산대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영역별로의 반영 비율도, 그리고 지난해 입시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입결을 그대로 조금 반영을 해서 살펴봐도 될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대는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아니요.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떻든 과탐에 1도 가능하지만 2 과목을 보게 되면 하나면 3점, 2개면 5점의 가산점을 준다. 자, 전남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의 국어, 그 다음에 자연의 수학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게 들어오고 영어는 가산점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의 반영 비중, 물론 이제 등급 간 반영 점수가, 구분 점수가 크긴 한데, 어쨌거나 국어와 수학이 영역별, 계열별로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전북대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수학교육하고 수학학과는 얼마예요? 수학 반영 비중이 50%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와서 보시면 여기는, 네, 이것도 대박입니다. 그죠? 의학학 쪽이나 또는 수학 정보 통계 이런 쪽은 수학 반영 비중이 45%나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도 이제 감점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반영 비중이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충북대를 보시면 충북대는 영역 간의 영역별로 반영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30에서 29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제주대는 어떻든 강원대와 같이 100분위 반영을 한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영역별로 반영 비율은 크지 않다. 제주도는 어떻든 간에 이 제주 안에서 지원들이 굉장히 많겠으나 육지에서 어떻든 뭐 가려고 하는 인서울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제주도에 지원하려고 하면 이 지역 학생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결을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 등급별로 구분 점수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 실제로 계산할 때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할 때 이 점수가 내가 속한 점수와 또는 배치 점수에서 이 등급을 넣어서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보시면은요. 자, 이 서울대는 감점을 하잖아요. 그리고 충남대도 영어를 반영할 때 감점을 합니다. 근데 가산점을 하는 대학도 있어요. 전남대하고 전북대. 나머지 대학들은 비율 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 내가 받은 등급에 점수화해서 이 점수를 대학에서 정한 뭐 20% 반영이다 그러면 20%의 반영 점수로 도리어 20% 반영으로 점수화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살펴볼 거는 자,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1등급자가 뭐 4.7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영어가 내가 변별력을 두고 영어에 내가 1등급을 받은 걸 잘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걸 따지려면 보시면 자, 쭉 봐서 눈에 딱 띄는 게 와, 전남대는 아까 가산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1등급이 200점 줘요. 2등급은 190 주네요. 3등급은 180이에요. 이 두 개 점수 차이 여기 1, 3등급 하면 얼마예요? 20점 차이 나죠? 20점 차이를 국수탐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야,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4등급은 아예 지원을 못할 듯 하고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200점, 198, 195, 190이잖아요. 물론, 정시 모집에서 뭐 0.0 몇 점으로 또 붙고 떨어진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어떻든 간에 1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몇 점 나요? 5점 차이 나기 때문에, 이 5점 차이가 국수탐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도 뭐 크게 보여지는 대학들 그렇지 않은데 제주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이게 10점 차이 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대도 지금 10이냐 아니면은 9냐 뭐 요 차이긴 한데 이걸 100점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100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9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여기도 얼마요? 10점 차이가 나는 거죠. 10점 차이가 나니까 점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등급 간의 점 차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받은 영어 성적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사 가지고 정시 모집에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없어야 되는데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주로 보시면 3등급까지 또는 4등급까지는 만점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죠? 3등급까지 만점, 4등급까지 만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만점 0점이니까. 자, 근데 어쨌거나 이 강원대는 1등급은 1.5점을 주고 2등급은 1점, 3등급은 0.5점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가산 주고 감점하니까 이게 실제 내가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까지 점수가 굉장히 잘 받고 한국사에서 감점을 받아도 상관없다면 괜찮지만 근데 어느 정도 점수를 받더니 거의 합격선 정도인데 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0.5점이 1등급에 비해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5등급이에요? 그러면 1.5에서 마이너스 0.5니까 2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반드시 한국사도 실제 내가 받은 성적으로 대학별 환산해서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활용 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원대하고 제주대는 정시 모집에 수능에 100분위를 활용하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대학 서울대 있고,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까지.
그 다음에 탐구를 100분의 1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경북대하고 전북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다 경북대하고 전북대하고 비슷하게 쓰이고요. 보면 뭐 실명을 거명을 걸어놨는데 이런 대학들 수준이 사실은 직어국하고 거의 직어국에 갈까 아니면 뭐 광운대, 숭실대, 세종대 정도를 생각할까. 물론 이제 건동홍까지 학과에 따라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살펴봐야 될 대학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교대도 이제 눈에 띄는데 여기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하고 뭐 이렇게 다르게 있고요. 어쨌거나 직어국에서는 경북대, 전북대, 그 다음에 강원대, 제주대, 이런 정도는 변표를 쓴다든지 100분위를 쓰고 나머지는 액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들 대학들은 내가 받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에서 만든 환산 점수 반영식하고 꼭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 결과 얘기를 할 텐데, 입시 결과만 얘기를 해도 아마 한 대학을 1시간 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서 여기는 그냥 발표된 대학의 특징적인 것들만 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입결을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금년 입시에서 이 입시 결과들을 잘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해서 말씀드리면, 자, 먼저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죠. 직어국은 입시 결과가 굉장히 신뢰롭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분석해보면 이 내용만으로도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미리 조금 뭐 예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배치 점수하고 같이 결부시켜보면 이건 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정말 굉장히 신뢰도 높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부산대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 보면 부산 환산 점수는 영역별 가중치, 반영 비율을 그대로 고려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수능 100분위는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그냥 그대로 평균인가 봐요. 그리고 70% 커트라인 이렇게 일러두기라든지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입결에서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집 단위에 대해서 작년도의 모집 인원이겠죠. 그 다음에 지원 인원, 지원자. 자, 예를 들어서 사학과가 10명 모집했네요. 56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은 얼마예요? 쉽죠? 5.6대 1. 자, 근데 합격 인원은 최종 몇 명 했냐? 이 합격 인원은 원래 모집 인원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최종 이제 합격해서 붙인 인원들이니까, 그죠? 자, 합격해서 한 인원들이 보면 거의 비슷한데 넘지는 않아요. 부족한 경우는 있죠. 한 명도 못 뽑았네요. 추합 계속해서 안 됐나 봐요. 여기도 한 명이 부족하고 등등.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합격 인원이 모집 인원과 거의 똑같거나 하나, 둘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종 추합 번호는 예비 번호 받아서 대기한 학생들 중에서 몇 번까지 들어갔냐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23명이잖아. 23명이 인원인데 23명 최초 합격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합 예비 번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24등이 있는 학생한테 1번을 줄 거죠. 근데 그 뒤로 29번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건 한 바퀴가 더 돈 거죠. 한 바퀴 돌고 6명이 더 들어갔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환산 점수는 대학별 계산 점수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그 다음에 영어의 등급 구분 점수는 어떻게, 또 한국사의 가산점은 어떻게 주고, 감점은 어떻게 주고, 또 가산점은 어떻게 주고, 뭐 이런 등등을 다 한 점수죠. 그래서 이 점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액면 수능 점수도 아니고 대학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나 100분의 1 점수 또 등급이 다 다르게 반영이 되니까.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2023에서부터 2024까지 이 두 개 연도 비교를 해보면 대학에서 이 환산 시기에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환산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환산식이 그대로라고 하면 환산식이 그대로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올해 점수를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은 10명이 합격하면 합격자의 평균인 거고요. 70% 커트라인은 10명이니까 최종 얼마예요? 7등 정도 학생이잖아요, 이게. 7등 정도 학생의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또 누가 있어요? 8등, 9등, 10등도 있겠죠, 최종. 이제 그까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표준 편차 값을 왜 주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70% 커트라인이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지금 3.8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학과를 보면. 684.38에서
684.8에서 4.8에서 그죠? 684.8에서 빼요. 뭘 빼냐면 3.81을 빼요. 3.81 빼면 얼마 될까요? 뭐 얼추 이제 681.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급 빼고. 그럼 681점이 여기 보시면 683점이었잖아요. 이것보다 2점 정도가 더 2.5점 정도가 더 낮잖아요. 2.5점 정도가 더 낮은 게 뭐예요? 더 낮은 게 뭐냐면 85% 컷이에요. 85% 컷. 요게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70% 컷이 아니라 85% 컷을 어떻게 해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온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학별 계산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대학은 또 수능 100분이라고 그래서 반영 영역에 수능 100분위. 물론 영어는 100분위가 없으니까 빠지겠죠.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에 뭐 100분위. 이건 뭐 따로 이제 그 환산을 하지 않고 액면 100분위 그대로 해서 80.23이 평균이진 거죠. 그 다음에 합격자의 컷이 70% 컷은 79.67이고 표준 편차는 1.42. 이 표준 편차의 적용은 똑같겠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사실은 보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경북대 한번 가볼까요? 어우, 더 많네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경북대는 자, 보시면 앞에서 이제 봤던 거 좀 생각하면 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입학인원 그 다음에 추합의 최종 번호 있네요. 합격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이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아니고 예비 번호를 받았을 때 예비 번호 끝이 어디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추합 인원은 등록한 학생들 중에서 추합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이 추합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반영 영역 있죠. 유형 있죠. 중요합니다. 입학자 반영 점수는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환산이니까. 네. 환산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0점 만점에 평균 표준 편차. 아까 표준 편차 얘기했죠. 여기에서 얘를 빼면은 대략 요 점수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예. 근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약 한 50%는 센터 점수죠. 그러니까 합격자 지금 10명 중에서의 정치외교과 지난해 합격자 10명 중에서 가운데 점수니까 뭐 5등, 6등 정도 되겠죠. 50%. 그 다음 70% 7등 정도죠. 85%는 8.5등 한 학생.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입학자 100분위에 합돼 있습니다. 이거는 100분위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영어, 탐구 100분위겠죠. 해서 300으로 탐구는 평균을 냈나 봐요. 그래서 평균 241.2라고 돼 있고, 요 표준 편차만큼 뺀 게 여기에 나오겠죠. 그 다음 70%, 요 7등의 100분위 점수, 국수탐, 이렇게. 그 다음에 입학자의 100분위 점수 70% 컷은, 국어는 국어에서의 점수, 수학은 수학에서의 점수, 탐구는 탐구에서의 점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80과 80이면 얼마예요? 160, 그 다음에 수학이 70이잖아요. 그럼 여기 230이잖아요. 230이 여기서 보면 요걸 다 이렇게 해서 230이 나왔으니까 이 230이 이게 왜 더 높지? 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전체를 다 합해서 정리를 한 거고 요거는 국어 안에서, 수학 안에서, 탐구 안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해를 우리 학생들 쉽게 하게. 내가 국어에서 5등이고 수학에서 5등이고 탐구에서 5등을 했는데 전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에서는 100분위가 낮아도 전체를 합한 100분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입학자 표준 점수는 요거는 요 100분위처럼 표준 점수 액면 그대로인 거예요. 표준 점수. 요거는 우리가 성적표에서 받은 점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성적표에서 받은 점수, 성적표 점수. 표상의 점수, 표준 점수. 그죠?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탐구 몇 점을 다 몽땅 합반 점수로 비교를 해보면 쉽습니다. 그죠? 그 점수하고 그 유사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준 편차 85% 컷하고 유사하고 말씀드렸죠? 70%는 70등짜리 점수. 영어 등급.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한 개 모집 단위를 봤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보셔도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점수를 찾아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앞에하고 거의 유사기 때문에 이건 전남대 건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전남대 거는 좀 보셔야 될 게 보시면 수시에서 2월된 인원까지 합해서 최종 몇 명이었고 지원 인원, 등록 인원, 그다음 경쟁 등록 인원은 모집 인원하고 유사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차수별로 충원 예비 순위까지 지난해 결과를 다 해놨어요. 1차로 발표했을 때 충원 몇 명 됐고 2차로 몇 명, 3차로 몇 명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죠. 좋아요, 저거.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야 나는
만약에 내가 전남대, 건축학부를 지원했는데 보면 1차에서 한 명밖에 안 빠졌잖아요? 나는 예비번호 지금 3번인데, 그러면 내 차례가 와, 안 와? 기다려보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다려보면. 근데, 보면, 내가 보니까 1차에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서 10명까지 안 빠졌어요. 신소재공학부는. 근데 2차에 15명, 18명, 21명, 21명,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계속 합산이네요. 그러니까 예비한 번호가 나온 게 계속 합산돼서 최종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일자별로 나와 있으니까 안도 해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급 기준, 요거는 등급으로, 요 학과의 평균을 내놓은 거고, 표준 편차 70% 컷은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자, 100분이 70. 국수탐 전체. 그 다음에 영어 등급.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사도 몇 등급이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환산이죠. 대학별 환산했을 때 환산 점수로, 그죠? 몇 점이었는지를 이 대학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본 거고, 70% 컷. 그죠? 그 다음에 실기 원래 점수가 여기는 없으니까 이건 똑같겠죠? 수능 반영 점수하고 뒤에 총점은 지금 동일합니다. 실기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뭔가 살펴봐야 될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전북대도 앞에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대학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신뢰로운 자료들을 입결을 많이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정말 이거는 금과 옥조 같은 겁니다.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쭉 보시면 앞에서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등록인원, 최종 합격 후보 순위, 충원 합격 등록인원, 그 다음에 100분위 컷. 다 이해되시죠? 수능 환산 점수도 이해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환산하지 않은 점수라고 돼 있잖아요. 수능 표준 점수 평균. 요건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더해요. 하나, 둘, 셋을 더하는데 얘는 2배를 해줘야 됩니다. 왜? 2과목을 반영하게 되면 얘를 2배를 해주면 뭐하고 똑같아요? 실제 내가 받은 수능 성적 표상의 표준 점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액면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환산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등급 평균 요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왜냐면 정시 모집에서는 등급 반영보다는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요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참고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입결까지 보셨는데 어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한가요? 자, 입결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입결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주고 수험생들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해지죠. 올해 내가 충남대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충남대 기준으로 내 점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대학별 환산이겠죠? 그거는 이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면, 물론 충남대뿐만이 아니라 지구국에 있는 모든 대학, 4년제 지금 웬만한 모든 대학들에 들어가면 금년도에 내가 받은 수능 성적표, 나의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입시 군 선택하고 내 점수를 선택 과목과 함께 표준 점수를 쭉 넣고 성적 산출을 누르면 나옵니다. 그죠? 내 점수는 충남대 어느 학과를 가려면 몇 점이 나온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이제 근데 이게 내 점수는 나왔는데 배치 점수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배치 점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것도 나중에 PDF 파일 한번 잘 활용해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제가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자, 경북대 가군 인문계열로 가게 되면 가장 높은 학과가 보니까 363. 배치 표상의 점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능 성적 가지고 점수, 편점수 계산되는 거죠. 자, 최저는 344예요. 나군을 봤더니 인문 나군도 363, 344. 비슷하죠. 그러면 얘가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바뀌면 몇 점일까요? 환산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경북대의 환산 점수로 이 점수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배치표에 있는 점수? 우리가 소위 이제 내가 표준 점수로. 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별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자, 충남대 인문은 가군에 보니까 352점이에요. 가장 높은 학과의 점수가 가장 낮은 건 325점도 있네요. 좋아요. 자, 전남대 인문도 보니까 나군에 353, 334점 있네요. 자, 내가 335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충분한 것 같고 여기는 한 플러스 1점 정도네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학별로 환산된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그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물론 이제 의대가 있어서 최고값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경북대를 보면 410점도 있고 345점도 있어요. 높은 학과 같아. 수의 정도 대본인데 어쨌거나 내가 408이에요. 표준점수 계산돼 보면. 그러면 이 대학에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내 점수는 계산해 보면 되죠. 내 점수는, 그죠? 내 점수는 408점을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잖아요. 그죠? 내 점수를 다, 네. 사이트에 있는 수능 산출 계산식에 넣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 410점은 몇 점이 나오는지는 모르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점수가 있고 낮은 점수가 있는데 모집 단위별로 이 점수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내 점수는 부산대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배치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핵심이 보시면, 자, 좀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80점이다. 내 표준 점수 국수탐의 380점과 영어 2등급의 점수는 있는데, 이 380점을 받은 배치 점수는 이 점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380점의 경우에 이 점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추 비교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산출 점수 넣었는데, 사이트예요. 대학 사이트에. 나는 점수가 정수인데, 여기 129.3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129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얼마 넣으면 돼요? 124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2등급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얼마 넣으면 돼요? 127을 나눠야죠. 어떻게 나눠요?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63.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63 넣고 하나는 64 넣으면 얼마예요? 127이죠. 그죠? 요렇게 넣으시면 자세하게 대학별 환산 점수의 내 점수가 아닌 배치 점수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보시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백분위 있죠? 아까 강원대하고 어디였어요? 제주도는 백분위잖아요. 백분위도 나의 백분위와 계산할 수 있지만 배치 점수의 백분위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250점이 배치 점수의 백분위였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이나 인문이나. 자,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파일이 PDF 파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만 전략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내 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내가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국수탐은 괜찮은데 영어 등급은 좀 부족한가? 아니 유리한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대략적인 기준으로 내가 지원할 대학들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핵심은 자, 직어국은 어떤 군에서 가능한 데가 있는지를 뽑아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네. 직어국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비전은 이전보다는 더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고. 왜냐하면 직어국이랑 인서울 합격하면 전부 다 인서울에 등록하고 직어국은 포기하고 드랍시킨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가 조금 열릴 것 같다. 제 희망도 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금년에 직어국 넣었잖아요. 근데 직어국 넣었는데 항상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인가요? 뭐 좋은 대학이라도 표현하는데 그거보다 금년에 꼭 대학 갈 건지 재수할 건지 아니면 인서울만 지원할 거냐, 직어국도 지원할 거냐, 대학 우선할 거냐, 학과 우선할 거냐 이런 것들 좀 따져보고 선택을 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직어국을 포함해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보셨죠? 대학별 입결도 중요한데 대학 어디가에 나와. 제가 이거보다는 대학에 나온 입결은 직어국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학원에 입결도 있을 거잖아요. 또 등등 보시고 추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 경쟁률 모집 인원 변화. 그죠? 그 다음에 이 학과가 신설됐는지 아니면 분리됐는지 통합됐는지 등등. 그래서 입시 5강에 있는 수능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점수와 함께 입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학과가 없거나 직어국이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직어국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그 학과가 들어오면 또 추가로 계속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상담도 하고 다 모든 걸 스탠바이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향 지원이냐 또는 안정 지원이냐 또는 적정 지원이냐를 내가 선택한 가나다곤 조합에 반드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게 중요합니다. 조합 1, 2, 3, 4, 5, 6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 넘어가면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한 조합 5까지 해놓으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딱 세팅이 돼서 나는 두 번째로 지원을 할 거야. 조합 2가 내가 선택한 지원 조합이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어. 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자,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거국이 하나가 생겼는데 괜찮아 보여. 지거국은 낮아야 되는데 아니 높아야 되는데 적정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약간 내가 선택한 지거국이 나중에 나군에서 마음에 드는데 이게 보니까 점수가 좀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군에는 상향으로 내가 인서울을 선택해놨는데 지거국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다군에 내가 선택한 군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인서울인데 안정인데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군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만약 나군에 상향을 해서 지거국이다 생각하시면 이게 상향이잖아요. 여기서 찾지 마시고 가군에 적정이나 안정인 지거국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여기를 상향을 적정인과 안정인 인서울을 낮추고 지거국을 상향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거국 선택을 다른 곳으로 하든 아니면 내가 선택했던 선택지 중에서 조금 더 학과를 낮춰놓고 지거국을 욕심을 내서 해보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뭐 지거국을 욕심까지 내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 곳 정도를 잘 선택을 하시려면은 맨 처음부터 지거국을 포함해서 조합을 가나 다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하나 선택해서 바꾸시려고 하면 다른 군도 조금 더 헤아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 첫째 날 지원을 해요, 말아요? 할 수 있죠. 내가 안정인 대학 또는 점수가 많이 남는 대학은 첫째 날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눈치 봐야 되는 데는 어떤 데요? 점수가 모자라거나 또는 도전 지원하는 거나, 그죠? 그런 데는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처음에 내가 상담하면서 또는 조합 1, 2, 3을 정해놓은 것에서 바꿀 때는 항상 왜 바꾸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 대학 먼저 첫째 날이든 아니면 마지막 날이든 할 건지 좀 정해놓고 나서 모의 지원이나 막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의 마음들 조합 1, 2, 3 중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을 뒤흔들 때는 항상 전체적인 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능 관련되는 분석 뭐 다 하셨겠죠. 지금은 수능 성적 발표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입시호강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어떻게 뽑는지 살펴보고 지난 입결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제대로 짜서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이 네 개를 전부 다 연쇄적으로 좀 작동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팁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에 지거국 지원하실 건가요? 내 목표 대학은 어디인가요? 좀 살펴볼 필요 있고요. 이 어느 군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군이면 나군은 어떻든 간에 그 목표 대학을 반드시 지원할 거잖아요. 적정이든 안정이든 도전이든 그 군에 지원을 하면 나머지 학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서울에서 지역으로 갈 거냐,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또 전체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눈치 지원. 이게 눈치 지원이 금년도에는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변별력 때문에 상위권 변별력이 굉장히 나눠져 있고 중하위권은 이 표준 점수 체제상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치 지원으로 할 건지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2개 군 정도를 안정이나 적정 지원한다면 1개 군 정도는 해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합불 결과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이것도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는 붙고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예비번호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하시기 전에 저는 학생에게 많이 이제 지원 결정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 회의를 잘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가나다군을 어떻게 넣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조합이 중요한 거죠. 군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보면 3개 모두 최저 합격이 있어요. 이거 의미가 없죠. 3개 모두 불합격.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1개 붙고 1개는 추합이 되고 1개는 불합격되는 구조로 최종 지원하고 굉장히 잘한 거죠. 3개 모두 추합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예비 번호를 받아서 추가 합격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거국에서 살펴봤던 입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입결 결과를 좀 토대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지금 이제 보시면 합격 예측이라든지 또는 합격 서비스라든지 이런 지원 가능 프로그램에 그죠? 프로그램에 점수를 넣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 쓰시냐면 돌려본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돌려본다 이렇게 오늘 돌려봤더니 되더라. 내일 돌려봤더니
자, 이게 프로그램을 계속 매일 이제 돌려보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대로.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데, 자, 이게 적정으로 나오는지 안정으로 나오는지를 점수 차이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건 더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점인데 합격해요 그러면 40%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55점인데 플러스 5점인데 합격해요 그러는 것은 7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그 기관에 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답을 얻는 게 필요하다 정도로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구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근데 어쨌거나 지구국을 포함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정시 모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는 목표 대학이 안정이면은 다른 대학은 좀 도전 지원을 하시고요. 목표 대학이 도전 지원이면 다른 대학은 안정 지원을 해서 한 곳에서는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든 간에 지원하고 합격해야만이 선택지를 내가 손에 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구국을 포함해서 정시 가나 다군을 잘 살펴서 지원하시고 금년도 정시 대입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